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나이로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직장 동료였던 남편과 사내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회사에서 마주치고 있네요.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아직도 회사를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사람 자체가 타고나길 철면피해 뻔뻔한 사람이구나 싶네요. 제가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편이에요. 어려서부터도 사람이 많은 곳보단 도서관같이 조용한 곳을 선호했죠. 학창시절엔 친구가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는 걸 좋아했어요. 취미라고 할 만한 게 음악 감상이나 독서였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인 시간을 즐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 하면서 걱정도 많이들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를 걱정해주던 주변 친구들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란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과는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빠듯한 일정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는데 남편도 저랑 성향이 많이 비슷한 사람이었다 보니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엔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워낙에 싫어하다 보니 주로 서로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취미 생활을 했고 저는 저대로 제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음악적인 취향이 비슷했기에 좋은 스피커 하나 사서 서로가 좋아하는 노래를 번갈아가며 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일이었어요. 서로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통된 관심사가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저는 2주에 한 번씩 부모님 댁에 내려갔는데 남편은 저보다 본가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시에는 만약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시댁과는 왕래가 자주 없었으면 좋겠다고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을 보니 딱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생각이 없다가도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남편도 그때쯤부터 해서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슬금슬금 꺼내기 시작했고 말이죠. 정신 차리고 보니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다 할 자금도 없었어요. 상견례 마치고 나선 각자 살고 있던 집 보증금을 빼서 둘이서 같이 살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각자 쓰던 물건들도 있었고 신혼가전에 대한 환상도 없었다 보니 혼수도 저렴하게 꼭 필요한 것만 맞췄어요. 음악 감상을 위한 스피커에만 조금 욕심을 내서 돈을 좀 썼네요. 같은 직장을 다녔다 보니 출퇴근도 항상 같이 했고 퇴근 후에도 각자 맡은 집안일 끝내놓고 서로의 취미를 즐기며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종종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모습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이혼하고 하는 사람들을 봐왔는데 저는 그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죠. 결혼한 뒤로 1년이 지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대뜸 자기 친구 중에 얼마 전 결혼한 누구가 기억나냐면서 그 친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친구네는 둘 다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어서 결혼해서 돈도 모을 겸 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 친구네 어머니가 둘이 맞벌이 하느라 고생한다고 집안일 같은 건 손도 못 대게 하고 식사 준비며 빨래까지 다 준비해주고 그러는데 그걸 아내가 엄청 좋아한다더라 하면서 슬쩍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연애 결혼을 했다 보니 남편 화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꼭 원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때면 말을 저렇게 빙빙 돌려서 말을 하거든요. 제가 눈치가 없는 편도 아니다 보니 저 말을 꺼낸 게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그 주제가 합가 이야기였다 보니 의도가 뻔히 보였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하면서 제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죠. 그 친구 아내분은 참 대단한 것 같다. 시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고 새끼밥을 꼬박 챙겨주더라도 눈치가 보이기 마련 아니겠냐고.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해서 취직 결정되자마자 독립해 나와서 혼자 살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가 밥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계실 거 아니냐. 그럼 퇴근하고 와도 마음이 불편해서 버티지 못할 것 같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합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로 눈치 주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대뜸 자기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또 못 알아들은 척 내가 언제 우리 시어머니가 눈치를 준다고 했냐고 그냥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를 떠나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훨씬 좋아서 그러는 거라고 대답했죠. 제 대답에 남편은 그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내 입장을 알아들은 것 같으니 이제 합과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고부터는 작전을 바꿔서 아예 대놓고 저한테 눈치 좀 채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도 계속 돌려 말해가며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것 같다고 나는 못한다는 식으로 나왔더니 남편도 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눈치챘으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한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부모님 연세가 있어서 걱정이다. 이러다 두 분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저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돌려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싶어서 한 번은 싫다고 칼같이 거절했어요. 여태껏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독립해서 살지 않았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효자 행세를 하려고 드냐면서요. 그리고 애초에 시부모님 모시고 살게 될 줄 알았으면 나는 결혼 생각도 안 했을 거라고 딱 잘라서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더군요. 그냥 부모님이 요즘 연세가 들어서 그런지 부쩍 건강도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그래서 걱정돼서 그냥 꺼낸 말이라나요? 나이가 시부모님만 드시는 것도 아니고 피차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나이가 드는 건데 우리가 들어가 산다고 해서 시부모님 아픈 게 낫기라도 하냐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셔야지 방구석에서 걱정만 해준다고 그게 나아지겠냐고. 이런 말 할 시간 있으면 월찬에서 두 분 모시고 병원 가서 검진이나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고하게 합가할 생각은 없다고 거절의 뜻을 밝히니 남편도 저를 더 설득할 자신이 없어졌는지 알겠다고 하고 말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 입에서 합가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알아먹었구나 하고 안심하기가 무섭게 이젠 남편이 아니고 시부모님이 저한테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밍상 이 합가 이야기가 남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시부모님의 뜻이란 걸 눈치채게 되었어요. 아마 합가에서 살고 있다고 합가한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자부한다는 그 친구와 친구, 와이프 이야기도 지어낸 이야기라는 게 안 봐도 뻔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하는데 남편이 합가 이야기 꺼내면서 저에게 했던 말들의 연장선이었어요. 들어와 살면서 돈 모으면 너네한테 이득인 거 모르냐. 집안일도 다 해주겠다는데 너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집에 방도 남는데 들어와서 살면 딱 좋겠다고 계속 보채더라고요. 세상 어디에 시어머니한테 집안일 떠넘겨놓고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며느리가 있겠냐고. 그리고 집안일도 남편하고 각자 분담해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힘든 거 하나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딱 잘랐어요. 그 이후에는 작전을 바꿔서 아이 태어나면 아이를 봐주겠다. 둘이서만 사는 거 이제 외로워서 더는 못하겠다며 아들내외랑 손주까지 해서 북적북적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들 죽으면 니들이 이 집 물려받아서 너네 거 될 텐데 미리 살면서 집에 정도 붙이고 그러면 어떻겠냐고 하길래 어머님껜 죄송하지만 당장 아이 가질 생각도 없고 두 분하고 같이 살면 어머님 아버님 다 계시는데 눈치 보여서 아이는 또 어떻게 갖겠냐고 칼같이 거절했어요. 좀처럼 포기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합가를 하자고 하길래 아예 날 잡고 남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연애할 때처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살기로 하고 결혼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젠 시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합가를 요구하냐고요. 부모님 걱정되고 그렇게 합가해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싶으면 더 늦기 전에 깔끔하게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직장 동료들한테 축의금 환불해주고 결혼했던 것도 없던 일로 만들자고요.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 남편도 갑자기 혼자 폭발해서는 그게 네가 바라던 바냐고 그럼 이혼하자고 세게 나오더라고요. 합가 이야기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서로의 뜻이 통하게 되었는데 길게 끌 이유가 뭐가 있나 싶었어요. 물론 연애하면서 참 좋은 추억들밖에 없었고 사랑했으니까 평생 함께하기로 결혼을 약속한 건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둘이서 조용히 사는 게 좋다고 시댁 들어가서 살면서 시부모님 돌아가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사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고
아무리 봐도 갈라서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더라고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다 보니 갈라서는데 해야 할 서류 작업도 없었고 서로 보증금 빼서 구한 전세인데다가 살림살이도 대부분 쓰던 걸 가져왔고 나머지는 저렴하게 맞춘 것들이다 보니 전세 빼서 낸 만큼 나누고 나니 더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갈라서게 되었어요. 남편은 늦게나마 효자 노릇 하겠다고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이따금씩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는데 합가하자고 노래를 부르던 그 시기에 저도 제 나름대로 마음 정리가 다 되었던 건지 안타깝거나 아쉬운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저랑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그 소식 들었냐며 남편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지 2달도 안 돼서 다시 독립해 나와 혼자서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 말 들으니 길게 끌지 않고 빨리 갈라선 게 참 잘한 결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나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합가해서 살면 며느리가 돈도 벌어오고 말로는 집안일 다 해주겠다 했지만 부려먹을 수 있을 만큼 부려먹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계획했던 것 같은데 딸랑 아들만 품으로 돌려보내니 혹만 하나 더 늘어난 기분이었겠죠. 남편도 그 상황에 눈치가 보이니 같이 살기는 글렀다 싶었던 거고 쥐도 새도 모르게 2달 만에 독립해 나온 게 안 봐도 뻔했고요. 효도를 할 거면 직접 하지. 왜 아닌 척 결혼해서 배우자한테 대리효도를 시키려 드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기분이라 회사에서 딱히 이혼에 대해서 입도 뻥긋한 적 없었는데 스스로 제 풀에 무너지는 꼴을 보니 속 하나만큼은 후련하네요. 그 직장 동료가 또 저한테 말해주기를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더랍니다. 아무리 뻔뻔하다고 해도 주변 동료들이 배우자한테 대리효도 시키다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불편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어차피 그만둘 거면 빨리 그만두고 아예 제 시야에서 완전히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